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 주가 36%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차지포인트는 세계 1위의 전기차 충전기 업체입니다. 전기차가 잘 팔리고 전기차 시장이 부흥하면 차지포인트도 잘 나가요. 근데 이 차지포인트가 사실 다음 달 6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또 사전 예고를 했네? 우리 얼마 전에 그랬던 기업들 있었죠. 그러면서 완전히 아작났던 기업들, 태양광 기업들이 있는데 차지포인트도 그렇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당초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6천5백만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갑자기 잠정 매출을 공개하면서 1억 8백만 달러에서 1억 1,300만 달러 수준까지. 이거 거의 뭐 한 30-40% 정도 더 이상이죠. 그 정도 당초보다 매출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월가 예상도 1억 5,700만 달러였으니까 이거 되게 충격적으로 매출을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CEO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릭 윌머 신임 CEO가 나서서 한단 말이 거시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이 상용차 인도가 너무 둔화되고 있어. 지연되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매출에 우리도 타격을 입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충전기도 많이 팔리는데 이게 덜 되고 있다, 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황 자체를 계속 보여주는 뭐 그런 흐름들인 것 같아요. 앨범 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완전 뭐 충격으로 급락을 했고,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지포인트 내달 6일 날 실적 어떻게 되는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은 거 사전 예고하면 그대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AMAT. 이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도 주가가 4% 내렸어요. 근데 AMAT는 지난 16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얘네는 2023 회계연도 4분기거든요. 8, 9, 10월이. 근데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일단 매출액 예상치 웃돌았고, 조정 EPS도 예상치 웃돌았고, 2024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요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일이 없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걸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 관련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제 회피를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장비를 수출을 했다. 미국의 법무부가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로이터 통신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감으로 주가는 내렸는데, 요 AMAT에서는 이거 지금 얘기 아니라 이거 작년 10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요거 이미 사실 밝힌 바 있고 지금 정부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부 조사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명은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뭐 또 조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갭입니다. 갭 3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도 한번 당겨 볼게요. 소음이 괜찮나? 네. 괜찮아요? 네. 자, 갭, 우리 갭 아시죠? 의류 회사입니다. 네. 주가가 3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였는데, 미국의 의류 판매 기업이고, 주요 브랜드가 올드네이비, 갭, 그리고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매출 비중이 올드네이비가 제일 높고요. 한 50% 이상이 올드네이비 이 브랜드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20몇 %가 갭에서 나오는 뭐 그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갭도 16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어요. 여기는 2024 회계연도 요게 3분기 실적입니다. 8, 9, 10. 같은 실적인데도 제가 어떤 거는 2023 회계연도, 어쩐 건 2024 회계연도 하는데 기업마다 결산월이 다 다르고 해서 그렇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출은 일단 7%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렇지만 시장의 예상 웃돌았고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2%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8.7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양호했습니다.
이거는 다 예상 웃돌았어요. 조정 EPS가 관건이었죠. 이게 완전히 핵심이었죠. 0.59달러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0.2달러 예상을 했었거든요. 시장의 예상보다 EPS가 3배 가까이 더 나온 거예요. 완전 메가급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유는 재고 문제 해소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분기에도 재고가 전년 대비 29% 감소를 했는데 3분기에는 또 22%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건 재고 처리를 하려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고가 줄어드니까 우리 가격이나 할인 판매 압력이 완화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수익성 개선의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작년 수준 약 42억 달러 또는 이것보다 조금 밑돌거나 고수준이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갭이 작년 4분기에 갭 차이나를 매각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 수준으로 나온다는 건 매출 성장 사실상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로 확인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모든 게 다 합격점이죠. 다 합격점. 그래서 월가에서도 투자의견 목표가 상향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너무너무 좋았다.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가 체크할 것들이 좀 많아요. 일단 화요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연준 인사들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동안 연설들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얘기 했을지는 좀 예측 가능해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금리 결정을 할 거라든가 뭐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는 완화됐지만 아직 우리 목표치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 뭐 뻔해요. 그렇죠? 그런 내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록 저희가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중요한가? 23일 날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조기 폐장을 합니다. 1시. 그래서 목요일 날 이게 휴장이다 보니까 원래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되던 지표들이 수요일 날 많이 몰려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원래는 목요일 날 늘 하는데 이게 수요일 날 발표되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나 기대 인플레 이것도 주로 금요일 날 많이 발표하던 건데 이것도 수요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정이 약간 변경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적 발표 일정이에요. 준비듀오, HP, 롤스, 디어 이 기업들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인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21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사실 요 메가캡 기술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가 사실은 엔비디아죠. 이번 실적의 시장이 이게 정말 또다시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한 번 더 시장이 이렇게 껑충 뜰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엔비디아 그리고 휴장이 끼어서 아마 조금 한산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주 초반만 조금 바짝바짝 하다가 그래서 그런 일정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